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랑의 형태가 있습니다. 때로는 미움처럼 보이고, 때로는 무관심처럼 느껴지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새벽 3시, 50대 중반의 이강수는 또다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3개월째,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끄륵, 끄륵, 끄륵. 천장 위, 다락방에서 들려오는 핥히는 소리. 흰 고양이 나비가 밤마다 무언가를 긁어대는 소리였습니다. 강수는 베개로 머리를 감쌌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비의 발톱이 나무를 긁는 날카로운 소리는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강수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이런 날이 벌써 90일째였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나비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던 고양이가 갑자기 변한 것입니다. 밤에는 다락방에서 핥히는 소리를 내고 낮에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으며 강수를 피했습니다. 강수는 계단을 올라 다락방 문을 열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나비의 둥근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나비는 다락방 구석, 오래된 나무 상자들이 쌓인 곳을 미친 듯이 핥히고 있었습니다. 발톱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비야, 제발 좀 그만해. 하지만 나비는 강수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나무 판자를 핥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뒤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듯이. 그런데 그날 나비의 집요한 핥히기 끝에 나무 판자 틈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로 누런 봉투의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강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강수는 서울 변두리에서 혼자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엄마 손맛 백반집이라는 소박한 이름의 식당이었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사고 밤늦게까지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외롭기도 했지만 나름 평온했습니다. 그런 강수의 삶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20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정호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당시 강수는 대학교 4학년이었고 어머니 박순덕은 53세의 나이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간 강수는 어머니와 함께 슬픔을 나누며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따라가고 싶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갑자기 재혼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 강수에게는 인생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혼이에요? 어머니는 단순히 자신도 살아야 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강수에게는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배신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가 되는 거고요?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강수를 바라보기만 하셨죠. 새아버지가 될 김철민은 나름 점잖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보다 3살 어린 50세의 호랍이었죠. 하지만 강수에게는 아버지를 배신한 공범에 불과했습니다. 결혼식 날 강수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밤을 새웠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수는 어머니와 거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졸업 후 취업을 했고 몇 년 후에는 작은 식당을 차려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마주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와 김철민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강수는 냉담하게 응답했습니다. 새아버지 김철민이 전화를 받으면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강수는 몇 번의 연애를 했지만 결혼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실망감이 여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식당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손님들은 강수의 음식 솜씨를 칭찬했지만 강수는 그것이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어머니에게 치매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 정도였지만 점점 심해져서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철민이 정성껏 돌봤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김철민은 종종 강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강수야, 어머니가 자네를 계속 찾네. 강수야, 강수야 하시면서.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강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20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강수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한번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철민은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해질 때마다 강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한 번만 와서 어머니를 만나면 좋겠구나.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한단다. 하지만 강수는 거절했습니다. 지금 와서 어떤 얼굴로 어머니를 만나겠냐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강수의 고집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속에서도 저만을 찾으셨던 이유를요.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요. 3개월 전 어느 겨울날 새아버지 김철민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강수야, 어머니가 지금 위급하다네. 지금 병원에 있어. 강수는 20년 만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때 건강하셨던 모습은 찾을 수 없었고 여인 얼굴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김철민은 강수에게 마지막에도 어머니가 계속 강수 이름만 부르셨다고 전했습니다. 의식을 잃으신 상태에서도 강수야, 강수야 하시면서 손을 내밀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강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이틀 후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강수는 20년 만에 어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물론 일방적인 대화였지만요.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요. 이제 와서 이런 말씀 드려도 늦었지만 강수는 어머니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간 품어왔던 원망과 후회가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해 주실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강수는 어머니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조문객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어머니는 동네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우신 분이었습니다. 순덕이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우리 집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철민이 아저씨랑 정말 금술도 좋으셨고 항상 강수씨 자랑만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강수는 더욱 죄스러웠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몰랐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김철민은 강수에게 깜짝 놀랄 제안을 했습니다. 강수야, 이 집을 물려받으시게. 예? 새아버지가 살으셔야죠. 아니네. 자네 어머니가 생전에 계속 말했다네. 이 집은 강수 것이라고. 강수한테 물려줘야 한다고. 김철민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늙어서 혼자 살기도 편하고 강수가 이 집에서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김철민은 조용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수는 20년 만에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살던 집은 여전히 어머니의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부엌에는 어머니가 즐겨 쓰시던 앞치마가 걸려 있었고 거실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드라마 비디오 테이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안방에는 어머니가 쓰시던 화장대가 그대로 있었고 서랍 안에는 강수 어릴 때 사진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어머니 필체로 쓰인 메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수 좋아하는 멸치볶음 만들기, 강수 미역국 끓이기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강수는 그런 메모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20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도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수수께끼였습니다. 흰 고양이 나비.
7살 된 암컷 고양이로 어머니가 3년 전부터 기르던 반려동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비는 강수에게 전혀 친근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강수가 다가가면 피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해둔 고양이 사료를 놓아줘도 겨우 몇 알만 먹고는 다시 숨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나비가 계속 다락방으로 올라가서는 이상한 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그나마 조용했지만 밤만 되면 미친 듯이 무언가를 핥히기 시작했습니다. 강수는 나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얌전하던 고양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김철민에게 물어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나비가 이상해졌다고 했습니다. 장례식 당일부터 밥을 거의 먹지 않고 밤마다 다락방에서 소음을 냈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 다락방에서 들려오는 핥히는 소리. 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더해 나비의 이상한 행동까지 겹쳐서 강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웃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나는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강수 씨, 밤마다 위에서 뭔 소리가 나는데 괜찮아요? 죄송해요. 고양이가 좀 예민해져서. 강수는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의사에게 데려가 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나비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낮에도 가끔씩 다락방으로 올라가서는 핥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강수는 나비를 다른 곳에 보낼까도 생각했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가족이라는 생각에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2달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강수는 점점 지쳐갔고 식당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다락방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락방은 어머니가 오래된 물건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유품들, 강수 어릴 때 물건들, 오래된 가전제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 나비가 계속 한 구석만을 집중적으로 핥히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니 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와의 신혼 때 사진들, 강수가 어릴 때 그린 그림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입던 옷들까지. 그 중에서도 나비가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상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상자들보다 좀 더 오래되어 보이는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어머니의 일기장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아버지와 주고받은 연애 편지들과 결혼 후에 쓴 일기들이었습니다. 강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잊지 못했구나. 일기를 읽어보니 재혼 후에도 어머니는 종종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글을 썼습니다. 오늘도 정호 씨 생각이 났다. 강수가 정호 씨를 닮아서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철민 씨는 좋은 사람이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정호 씨에게 있다. 이런 글들을 보면서 강수는 어머니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자 맨 밑에서 다른 편지들과는 확연히 다른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겉면에는 강수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봉투의 상태로 보아 최근에 쓰인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꺼내는 순간 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그것도 치매에 걸리기 전에 쓰신 것 같았습니다. 편지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수야,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내가 이해해 줬으면 해서야. 엄마한테는 너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 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펼쳐들었습니다. 나비는 마치 강수가 편지를 찾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편지 내용은 강수의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강수야, 엄마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빠를 쉽게 잊은 게 아니야. 사실 엄마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어. 편지를 읽어내려가면서 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1년 전 엄마는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어.
하지만 아빠한테는 말하지 못했어. 아빠가 이미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엄마 걱정까지 시킬 수는 없었거든. 강수는 편지를 읽는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렸었다고? 그런데 왜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강수는 과거를 떠올려 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간 어머니는 자주 피곤해 하셨고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아버지 간병 때문에 피곤하신 줄 알았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체중이 많이 줄었고 머리카락도 얇아지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돌보고 강수에게는 아무것도 모르게 하셨던 거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아빠를 돌봐야 했어. 화학요법을 받은 날에는 토하고 어지러워서 서 있기도 힘들었는데 아빠 약 챙겨드리고 식사 준비해야 했어. 내가 알면 학업을 포기하고 집에 올 것 같아서 더욱 말할 수 없었어. 강수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은 대학교 4학년으로 취업 준비에 바빴고 주말에만 집에 왔었습니다. 그나마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집에서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자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혼자서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어. 수술도 받고 방사선 치료도 받고. 하지만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어. 병원비도 많이 들고 치료 후유증도 심했고. 그때 철민 아저씨가 나타났어. 김철민. 강수가 그토록 미워했던 새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철민 아저씨는 병원에서 만난 사람이야. 아저씨 부인도 5년 전에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 아저씨는 엄마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치료를 도와주겠다고 했어. 결혼이라는 형식을 빌려서라도 말이야. 강수는 그제야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재혼이 사랑 때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철민 아저씨는 자신의 부인을 떠나보낸 아픔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엄마의 마음도 이해해 주었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혼자 병과 싸워야 하는 두려움을 말이야. 강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재혼 소식을 들었던 그날,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어요? 그때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계셨죠.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야 기억했습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하는 순간 강수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편지 내용 계속 엄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병원에 갔어. 항암 주사를 맞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토하고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강수 내가 알면 대학을 그만두고 집에 올 게 뻔했거든. 강수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은 대학교 4학년으로 취업 준비에 바빴었습니다. 등록금도 어머니가 대주시고 생활비도 보내주셨는데 그 돈이 어머니의 치료비를 아껴가며 마련한 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철민 아저씨는 정말 신사였어. 치료비도 대주고 병원도 데려다 주고 아픈 엄마를 정성껏 돌봐줬어.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는 동반자였을 뿐이야. 강수는 김철민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배신한 공범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결혼식 날 내가 오지 않은 걸 보고 엄마는 많이 울었어. 하지만 이해했어. 내가 엄마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엄마도 내 입장이었다면 같은 기분이었을 거야. 강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치료는 3년 동안 계속됐어. 수술 2번,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철민 아저씨가 없었다면 엄마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야. 병원비만 5천만 원이 넘게 들었거든. 5천만 원. 강수는 그 액수에 놀랐습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철민 아저씨는 자신의 집도 팔아서 엄마 치료비를 댔어. 자신의 부인을 구하지 못한 후회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일까? 어쨌든 엄마는 아저씨 덕분에 살 수 있었어. 강수는 이제야 김철민의 진심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홀로 된 여자와 재혼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편지는 더욱 가슴 아픈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수야, 엄마는 내가 오해할까봐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 엄마가 아빠를 배신했다고, 쉽게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할까봐. 하지만 정말은 그게 아니었어. 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로 어머니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오해를 감수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엄마를 미워하는 게 차라리 나았어. 내가 엄마 걸정하느라 인생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거든. 너라는 아들이 있었으니까. 편지는 더욱 자세한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철민 아저씨는 엄마를 돌봐줬어. 15년 동안 정말 친구 같은 남편이었어. 사랑이 아니라 동지애 같은 거였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강수는 지난 20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어머니에게 차갑게 대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명절에 인사전화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어도 외면했던 일들. 엄마가 치매에 걸린 건 아마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내가 원망하는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거든.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 그럼 내가 더 힘들어 할 테니까. 강수는 어머니의 치매가 자신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강수야, 엄마는 항상 내 소식이 궁금했어. 결혼은 언제 하는지, 식당 일은 잘 되는지, 건강하게 지내는지. 철민 아저씨가 가끔 내 식당 앞을 지나다니며 소식을 전해주곤 했어. 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철민이 자신을 몰래 살피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독감에 걸렸을 때도 알고 있었어. 사업이 어려웠을 때도, 혼자서 힘겨워할 때도. 엄마는 다 알고 있었지만 나설 수 없었어. 내가 받아주지 않을 걸 아니까. 강수는 몇 년 전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심한 폐렴에 걸렸을 때, 사업이 어려워서 가게를 정리할 뻔했을 때, 그때마다 익명으로 도움이 왔었습니다. 병원비가 익명으로 입금되었고, 어려울 때 단골 손님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누가 도움을 준 건지 알 수 없었는데, 이제야 그 정체를 알겠습니다. 내가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엄마는 매일 병원 근처를 맴돌았어. 철민 아저씨가 말리지 않았다면 병실까지 찾아갔을 거야. 하지만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멀리서만 지켜봤어. 강수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가끔 복도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죠. 어머니였구나. 내 식당이 어려울 때도 철민 아저씨가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손님들을 보냈어. 엄마가 직접 나서면 내가 싫어할까봐 조심스럽게 도왔어. 강수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사업이 정말 어려웠을 때 갑자기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었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주로 오셨는데 모두 김철민의 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치매에 걸리고 나서도 가장 또렷하게 기억하는 건 너였어. 다른 건 다 까먹어도 강수하며 찾았거든. 미안해서 그랬어.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서. 강수는
김철민으로부터 들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후에도 계속 자신을 찾으셨다는 이야기들. 치매가 심해져도 내 이름만은 잊지 않았어. 내 이름도 까먹고 자신의 이름도 까먹었지만 강수라는 이름만은 또렷했어. 그게 엄마의 마지막 기억이었어. 강수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잊으셔도 자신만은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편지는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 썼어. 언젠가 모든 걸 까먹게 될 테니까 미리 써두는 거야. 나비한테 부탁했어. 엄마가 죽고 나면 이 편지를 내가 찾게 해달라고. 강수는 나비를 바라봤습니다. 나비는 조용히 앉아서 강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이. 강수야, 엄마를 미워하지 마. 엄마는 끝까지 너만 생각했어. 너. 그리고 아빠도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이 집과 나비를 내게 남겨주는 건 엄마의 마지막 사랑이야. 나비는 특별한 아이야.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거든. 철민 아저씨도 잘 부탁해. 좋은 분이야. 미안해, 내 아들아. 정말 정말 사랑한다. 편지를 다 읽은 강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간 어머니를 원망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죽음과 싸우면서도 강수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비는 처음으로 강수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마치 이제야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이 말입니다. 나비야, 고마워. 내가 엄마 편지를 찾게 해준 거구나. 나비는 강수의 손을 가볍게 핥았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보인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수는 김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편지를 봤어요. 전화 너머로 김철민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편지를 썼구나. 나한테는 절대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더니. 정말 죄송해요. 2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강수야. 어머니가 가장 행복해하던 때는 강수 너 얘기할 때였단다. 아들 자랑할 때. 김철민은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의식을 잃으신 상태에서도 계속 강수 이름을 부르셨다고, 강수가 오기를 기다리셨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강수는 김철민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이 집에서 사세요. 괜찮아.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것에 적응했어. 아니에요. 어머니가 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족으로 지내는 걸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김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수 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고마워. 어머님이 가장 원하셨던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강수와 김철민, 그리고 나비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김철민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녁, 강수는 어머니가 즐겨 만드시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어머니 레시피 그대로 만든 찌개는 정말 어머니 맛이 났습니다. 어머니 맛이 나네 정말. 김철민이 숟가락을 들다가 잠깐 멈추더니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강수야,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가장 자주 하신 말이 뭔지 아니? 뭐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강수가 언제 집에 올까? 우리 강수는 잘 먹고 있을까? 그런 말만 했단다. 강수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네요. 어머니 마음을. 어머니는 이미 다 이해하고 있을 거야. 강수가 이렇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거야. 나비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서 만족스럽게 그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족이 다시 뭉쳤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수는 김철민에게 어머니의 치료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김철민은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워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수술 받을 때 어머님이 가장 걱정하신 건 강수 너였단다. 자신이 죽으면 강수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항암 치료받을 때도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가발을 써야 했어. 하지만 가발을 쓰고도 강수 너의 식당 앞을 지나다녔단다.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강수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이해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강수는 어머니 영정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좋은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저녁이 되자 세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강수는 기타를 꺼내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김철민은 따라 부르고 나비는 강수의 무릎에서 잠들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비는 이제 매일 밤 강수와 함께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다락방에서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아픔보다 자식의 마음을 더 걱정하는 그런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비는 어머니가 보낸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진실을 찾게 해주는 작은 천사였죠. 강수는 매일 어머니 사진 앞에서 말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어머니의 미소가 담긴 사진이 따뜻하게 강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진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자녀를 향한 깊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년 후 강수의 식당은 어머니의 편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벽에는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오해받을 각오를 한다. 손님들은 그 글귀를 보며 무엇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수와 김철민, 그리고 나비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어서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으니까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